원래는 무역업을 하다가 그런 이제 중간에 좀 이렇게 인생 그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. 그때 좀 정말 내 것이 하고 싶었어요. 내 것. 일본 제품을 총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심했던 거예요. 그래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물론 매출에 영향은 없으나 늘 마음 한켠이 편하지 않았던 거죠. 근데 그러다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. 할머니가 예전에 해줬던 음식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통 음식이죠. 근데 그래서 그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향수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 음식을 배우고, 그래서 전통 음식을 배우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때 당시 소믈리에 과정처럼 그런 전통주 소믈리에 과정이 있다고 들어서 그래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전통 음식 전 과정을 다 했어요. 그러니까 뭐 음식이라는 전통 태백서부터 시작해서 그 전통 음식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된장, 고추장, 뭐 정말 그 전통 음식이라는 그 자체를 다 공부를 한번 이제 파고들었죠. 어디 가서 그래도 경험을 쌓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잖아요. 근데 양조장을 경험을 할 게 어디 있어요? 없잖아요. 그러니까 조그맣게 해서 공방을 하려고 했는데 공방보다는 여기에다가 쌀이 좋잖아요. 그러니까 고향은 수원이에요. 여기가 아니에요. 여주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 대보론 축제,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늘 축제 때만 여기를 왔는데 너무 그 저의 살던 고향과 굉장히 그러니까 좀 여기가 고향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다 쌀이 너무 좋으니까 뭐 사실 스토리로 그만한 건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 조그만하게 우선은 해보자. 근데 어떻게 보면 비싼 가격의 경험을 한다는 각오를 하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크게 투자를 못하는 게 어차피 몇 년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냥 꾸준히. 수돗물을 쓰면은 끓여서 식혀서 쓰면 돼요. 근데 저희는 이제 지하수를 써요. 근데 여기가 pH 농도가 상당히 좋고, 그 다음에 안반수라고 여기 이거를 공사하시던 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거 말고도 저는 이제 물에 관심이 많고, 아무래도 술은 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물맛 따라가는 그런 미네랄이라든가 그런 거를 요즘 이제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, 일단 맥반석이랑 이런 데에다가 좀 더 이렇게 좀 가라앉히고, 그리고 이제 물을 사용하면서 이제 지금 계약 재배를 해서 쓰고 있죠. 그러면은 뭐 유기농 친환경 쌀은 아니고 그냥 일반 친환경 쌀이긴 해요. 왜냐면 여기 한상인 농가들이 하시는 데니까 그렇긴 한데 일일이 이제 그 마크를 받아야 되고 그거를 그래야만이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저는 굳이 뭐 이렇게 마크를 받고 이런데 이제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유기농 마크를 붙여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. 동문원에는 이게 약간 삼양주 방식이에요. 그런데 저는 이 쌀을 처음에 홍화라고 하죠. 잘 쪄서 이제 그거를 밑술로 해요. 그러니까 백설기를 하는 거예요. 백설기를 3번을 해요. 그 밑술이라는 자체를 하고 덧술을 1차, 2차, 3차, 4차 하잖아요. 그래서 오양주인데 근데 계속 백설기를 3번을 쪄서 그 과정을 3번 다 해요. 그래서 며칠, 그러니까 백설기 쪄서 누룩 넣고 며칠 있다가 또 백설기를 찌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한 3번을 하고 그 다음에 고두밥을 맵쌀 고두밥을 넣고 마지막에 살짝 이제 단맛이 그래도 좀 있어야 돼서 찹쌀 고두밥을 넣고 해서 5번 가공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런 쌀이 초기에 이런 떡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떡으로 술을 빚었을 때 술 맛이 더 감칠맛이 난다고 보거든요. 네, 그래서 홍화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어도 백설기를 쪄서 뜨거운 물로 풀어서 그거를 이제 그 과정을 좀 해요. 그러니까 쉽게 빚는 편이 아니에요. 그래서 좀 어렵게, 그러니까 또 다른 데에서도 다 그 오양주를 하시는 선생님도 되게 어렵게 하시겠지만 저도 되게 어렵게 하는 편이라 쉽게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드라이한 술을 만들려고 찹쌀보다 맵쌀을 더 비중을 많이 이제 두고 술을 빚어요.
근데 그러다 보니까 맵쌀은 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소비량이 많지는 않은데 1년에 지금 한 그래도 3톤 정도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찹쌀은 그래도 1년에 찹쌀만 쓰는 것도 이제 막걸리가 있기 때문에 찹쌀 쓰는 거는 거의 한 4톤 정도 쓰는 것 같아요. 좀 이렇게 만화로 전통주 교과서를 만들고 싶다는 좀 꿈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스스로 교과서를 보면은 가끔 졸릴 때가 있었어요. 너무 오래된 얘기를 자꾸 이게 글로 이렇게 글로만 보니까 알겠지만 나한테 되게 지루할 때도 가끔 있고,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도 좀 그럴 때도 있어서 교과서를 좀 하나 웹툰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고, 빨리 지금 이 시점에 젊은 친구들한테 다가가고 우리 술이 좋다는 걸 홍보를 하고 그러려면 웹툰뿐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걸 깨자.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틀에서 나를 자꾸 가두지 말고, 그리고 되도록이면 전통이라는 건 이때 일단 다가가고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저도 이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. 그리고 팔려야 되고, 그러면 그 맛이 이어지면 크게 전통이 이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럼 웹툰을 시작해서 교과서도 좀 일단 단편으로라도 만들고, 그리고 이제 저를 홍보할 때도 아예 캐릭터를 만들어서 웹툰으로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좀 전통적으로 가깝게 다가오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자. 조금 더 이렇게 보여지는 양조장, 그리고 좀 팝업 스타일, 좀 이렇게 그런 양조장. 그러니까 좀 서서도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는. 그러니까 맥주 바나 이런 와인바처럼 즐길 수 있는, 약간 그걸 접목해서 제가 계속 이어나가지만 이제 저기 젊은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고, 여기서 양조를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와서 공부를 좀 해서, 여긴 면허가 있으니까.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공부를 해가면서 경험을 한 1년 쌓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이걸 놔두고, 향후 저는 이제 여주 시내나 이제 그런 데서 더 여주쌀을 쓰고 더 지역에 있는 거를 부재료를 써서 소리를 더 이어나갈 생각이에요. 전통주는 너무 오래된 술이 아니에요. 그리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술인 거죠. 그리고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술이에요.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줄수록 우리의 전통 문화가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